네, 그 합성 생물학 육성 법안하고 오랜만에 과학기술 법안을 심사하는 줄 알고 왔는데 또 우리 유감스럽게도 헌재 이야기가 나오고 정쟁성 지금 발언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김현 간사님이 이 고오 요한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접촉한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고오 요한나 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직장 내 갑질, 인권 침해 의혹이 있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이 사회가 관련해서 들끓고 있는데 진상을 밝히고 MBC의 도덕성과 노동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과 안영준 MBC 사장의 정인 채택을 지난번에 막았고요.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원한다는 유족의 뜻을 왜곡해서 청문회도 반대했습니다. MBC와 민주당의 행태에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인의 유족이 청문회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겠습니까? 심지어 유족들은 우리 보좌진을 통해서 국회에서 부르면 직접 출석해 전하겠다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약자의 눈물보다 내 편인 MBC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고오 요한나 사건의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방위 차원의 오 요한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관련 청문회 요청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요청하시는 건데 이게 이례적이죠. 보통은 간사님이 요청하는 것인데 이제 일단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양당 간사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식적으로 청문회 요청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 문제는 그게 MBC라도 KBS라도 SBS라도 TV조선이라도 어디라도 국회는 그 진상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영 간사님의 그 지난 회의 발언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영 간사님께도 2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영두 간사님 혹시 합의된 내용입니까? 청문회 하자는 주장이? 예, 먼저 아니 얘기하시죠.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먼저 얘기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영두 간사님으로부터 오 요한나 죽음과 관련된 청문회 제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출적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월 30일 날 유가족 측에 전화를 통해서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 정쟁화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거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최근에도 만났습니다. 청문회 원치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청문회 그 공식적인 제안 여부는 좀 변론을 하고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김영 간사님이나 저나 우리 언론계 또 우리 가방위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왜 고 요한나 씨의 그 직장 내 따돌림 사건 그로 인한 비극적 사건을 다루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그 여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 간사님이랑 이 문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당 내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상임위 제기되어서 환노위에서 이게 노동조건 차원이니까 환노위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환노위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환노위에서 답이 없어요. 지금 한도희 민주당에서. 그래서 오늘 김장겸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제 상임위 상임위는 노동조건의 문제니까 우리 방송사라고 해서 방송보다는 환노위가 좋겠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고 또 우리 원내대책에서도 판단이었는데 환노위에서 지금 계속 두드려 타진을 해도 저 환노위 위원장님이나 환노위의 민주당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회의론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 가방위가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고 핑퐁 좀 오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장겸 의원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만나본 유족들이나 변호사 이야기하고 김영 간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듣고서 하신 이야기가 만난 거하고 좀 이게 폐석이 다르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우리 가방에서 원한다면 가방에서 청문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좀 수정하고 자,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과방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청문회 제안이 들어오고 논의된 바가 없다. 이거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족께서 청문회를 원하느냐 안 원하냐는 문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직접 유족들과 접촉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후 제가 만나본 결과를 양당 간사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원칙 하에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김현 간사님으로부터 유족 측과 접촉하고 보고를 받았을 때 유족들께서 이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데 방점이 두어졌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장겸 의원님 쪽에는 다른 얘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이윤기 의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2분씩 드리세요. 예. 예, 인천 남동구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오 요한나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전체회 때 저도 되게 발언을 자제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유족의 입장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고 저는 지금 그 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일단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MBC는 그날 나왔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 조사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삼성전자 픽폭 사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결과에 안 따랐어요. 사과는 하지만 결과에 절대 안 따르겠다 그러고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MBC는 분명히 따르겠다 그랬는데 저는 자꾸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게 저는 2차 가해 우려도 있고 저는 이게 맞나 싶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모르던 것까지 알고 개인 신상에 관한 것부터 모든 게 청문회하면 파헤쳐질 텐데 전 이게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여러 가지 조사나 근로감독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지켜보고 충분히 MBC 다 수용을 하고 반성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하거나 이걸 더 공론화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가까운 건데요. 우리 저희 존경하는 김정겸 의원님께서 그 유족 측의 입장을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하신 거고 또 나아가서 청문회가 열리면 유족께서 직접 참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된 건지 아니면 직접 유가족 왜냐하면 저희는 유가족께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입장을 파악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 정말 나오셔서 입장을 내시고 하실 그럴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고 그러실 의향이 있다는 건지 그거 좀 분명히 좀 이거 둘이 질문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의원 간에 하시지 마시고요. 저에게 얘기하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소됐나요? 일단 이 부분은 아까 김영 간사님의 보고와 김장겸 의원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같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원님. 예, 박정훈입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원칙이 상당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매체든 또
어떤 성향의 매체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유족들이 만약에 충분히 지금 진상 규명이 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은 굳이 이런 청문회를 열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족 그 고인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족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장겸 의원님 접촉하신 내용도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들어봤는데 출석해서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의사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찰 수사나 위원회 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국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2차 가해가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경찰 수사나 위원회 별도의 조사가 있는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 의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게 유족들의 의견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간사 간의 논의를 거쳐서 위원장께서 결정을 하실 텐데 유족들의 의견을 지금 김현 간사가 그동안 접촉해온 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감정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족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 그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충분히 김현 간사님이 접촉하신 그 창구 말고도 충분히 더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우리가 유족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가까운 분부터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현안 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2분 드리세요. 의사진행 발언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 과기부 장관님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없습니까 이후에? 네, 없죠. 예, 그렇다면 우리 과기부 장관님과 과기부 공직자들은 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에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좀 현안이 있으면 현안 있는 부처 공직자 중심으로 가고 시간차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소위 중심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2분에서 시작하세요. 아, 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뭐 국무회의도 있고 여러 과학기술 정책에서 지금 따져야 될 게 많은데 관련 없는 질이라면은 그분들이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랬습니다. 예, 이 사안은 사실은 지금 뭐 담당이 있지만 이 방송심의위원회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그러니까 불공정하거나 또는 허위거나 이런 뉴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맡는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입니다. 그 기관장이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노조 쪽과의 충돌로 해서 그 심의를 요청한 사람들이 특정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고발되고 그래서 이건 뭐 민원사주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정말 이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리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사안은 지금 당사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노조 측과 또 민주당에서도 이 수사를 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사안 이게 아마 일부 방송사들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 윤커피 사건 그거였죠. 그 사안을 가지고서 이게 허위 조작 뉴스, 이게 조작 뉴스 많으냐, 뭐 이런 데 대한 것들을 빨리 심사해 달라라는 내용의 것이 그 민원의 요지였는데
그 민원의 본질은 따지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특정인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커피 사건에 대해서 JTBC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잘못된 보도다. 또 일부 발췌 왜곡되었다는 것을 사과 방송까지 했고 했는데 여전히 이와 관련된 다른 방송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나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게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그거는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맡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 안 받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 그 내용에 대한 다툼은 의원님들 간에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가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거 별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반대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토론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밝혀졌던 장경식 단장의 증언에 의하여 적어도 류일임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류일임 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원회에 안 나오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만들 때, 방통위원회 만들 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 논의를 정부 측 입장에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둔 거 아닙니다. 심의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거는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토론은 최영두 간사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나 저는 출석 불출석 문제 그리고 위증했던 문제에 대하여 저희가 사퇴 요구하는 건 이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원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류일임 방심위원회는 비판 보도를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의 천병이었습니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선두에 섰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됐습니다. 류일임 민원 사주의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들과 동생, 재수, 조카, 처제, 동서, 과거 직장 동료, 단체 관계자까지 동원됐습니다. 권익위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온 나라, 온 공공기관, 경찰과 권익위까지 나서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류일임 한 사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휴가라든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출석 거부를 일삼아 왔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고 무조건 버티기만 해왔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도망가려고 해도 거짓말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실은 결국에는 밝혀지게 됩니다. 2023년 9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사흘가량에 188건 정도 200건 가까운 민원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민원을 일삼았고 이와 관련해서 류일임 위원장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까지도 무시했습니다. 방심위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류일임 위원장을 향해서 인용보도 안건 심의에서 회피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심위 사무처 팀장도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 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부인하면서 계속 방치하고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고발은 물론이고 자진 사퇴가 저는 답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경남 산청하면서 합천의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유일임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하거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답변을 못하겠다고
좀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안을 보면 동생이 그 민원 신청 후에 스스로 취하했다는 사실은 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경식 단장이라는 분이 우리 이제 국회 나와서 말씀을 바꾸셨는데 그것도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가 듣기로는 뭐 재조사를 한다 그래요. 재조사 좀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의 그날 5일날 지난 5일날 유희림 위원장 안 나왔지만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다시 한번 결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야당 의원들만 나오라고 요구하고 시간 체크하고 비서실장한테 체근하고 이런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발까지 갈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또 표결로 고발을 의결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반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좀 아까 오 요한나 씨 건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게 지금 내부에서 조사 중이고 경찰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보고 하자 이 말씀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다른 의견이셨죠. 저는 아니에요. 이것도 권익위가 재조사한다. 경찰이 다시 조사하지 않겠느냐 등등의 논리로 국회가 해야 될 절차를 하지 말자는 거 둘이 똑같은 겁니다. 아니죠. 이게 더 큰 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큽니다. 국가기관. 그다음에 이건 한 정말 중요한 두 일인데 잣대는 똑같이 갑시다.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위원장님께 류일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출석뿐만 아니고 위증에 대한 고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원 사주 사건이 만약에 2020년 그 충격적인 고발 사주 사건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됐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민원을 사주하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억을 잠시 되돌아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피해자가 3명을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러면서 당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10수명의 당시 여당 인사들, 지금 야당 인사들이죠. 고발을 사주합니다.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 현직 검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발을 사주할까? 류일임 위원장,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했습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국회 나와서 수차례 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났어요. 부하 직원에 의해서.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국회 차원도 그렇고 수사기관 주행까지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1년이 넘도록.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 사주, 민원 사주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유무,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나서 이런 일들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류일임 위원장은 고발해야 됩니다. 예, 답변 드리면 류일임 위원장은 이미 2025년 1월 16일 위증 등과 관련하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회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신분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뭐 간사님께 2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 입장 아니 하세요. 그리고 네, 반대 입장 하세요. 예, 2분. 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다시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사주라는 이 프레임조차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을 했던 사람의 개인 신분을 누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합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방심위에서 어떤 방송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서 이 분야를 심의하게 하려는 다른 사람을 모조리 살펴보고 있다는 이 무서운 교훈을 주는 셈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의 심각성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왜 어느 방송사는 스스로가 사과한 문제를 어느 방송사는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사과도 하지 않고 지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마치 그 꼬리같이 몸통을 흔들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방심위 자체가 이런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장도 분명히 출석해서 저는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거푸 국회가 고발하는 조건으로 불출석을 고발할 방법을 통해서 국회가 거기에 자꾸 무슨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과 소위건 아니면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는 충분히 따지더라도 오늘 국회가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복하듯이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강요하듯이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저희 당 전체는 반대합니다. 예, 관련 인용 보도에 대해서 이미 방심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역사상 없는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때렸고 그에 대하여 방송사들이 불복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 입장이 다르시겠죠. 저는 매우 위법한 결정들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황정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정의는 무너지고 공정은 왜곡되고 상식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뒷배로 호가호위하던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핍박받고 구속되고 좌천당했습니다.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난해 6월 25일 류일임 증인의 증인 선서입니다. 그날에만 위증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오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위원장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위원장이 그걸 그거 알았다면 다 못하겠습니까? 예, 알았다면 이해 충돌이죠. 예. 그 자체가 예.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장경식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 왜 자기는 민원사주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왜 위증을 종용했겠습니까? 민원사주가 이해 충돌에 해당됨을 본인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협잡을 부린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땡건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의 탑을 쌓아서 국민을 기만하고 괴기스러운 방심위를 만든 파렴치하고 철면피스러운 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망상병처럼 구구의 레토릭만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하에게 떠넘기는 한없이 가볍디 가벼운 대통령, 윤석열에만 충성하며 법을 조롱하고 네, 바로 합니다. 네, 더 이상 의견 들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간사님이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일단 의결하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명입니까?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출석 증인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시면 안 돼요.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노정면 위원께서 의사 일정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노정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일임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는 과정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일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었고 또 민원을 직접 심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곳 상임위에 출석해 부인해 왔습니다. 심지어 보고 자료와 보고 사실이 기록된 메시지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쌍둥이 동생 민원에 관한 건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 바로 이곳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장경식 전 단장의 양심 선언 고백이 나왔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유일임 위원장에게 쌍둥이 동생과 관련된 민원을 보고했다. 그간 권익위 조사에서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난 뒤에 유일임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사주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해왔던 유일임의 모든 진술 증언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유일임의 민원사주 의혹은 더 짙어졌고 사실상 범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임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알고도 심의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국회 등에서 수십 차례 위증을 한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장 6개월에 걸친 방심위 내부 감사를 했죠. 그러나 방심위는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유일임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임은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사실상 보복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유일임은 명백하게 방심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빈희 위원장님께 그리고 여야 과방 위원님들께 유일임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 그리고 유일임의 민원사주 또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해서 오늘 국회 과방위 명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의제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일임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추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추가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일임의 민원 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일임의 민원 사주와 아니야 됐습니다. 네. 다음 의사 일정으로 추가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감사 요구안과 결의안의 체계 자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일임 위원장에 대한 옹호는 그게 누구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 불출석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류일임 위원장을 옹호해왔던 방심위 간부가 이 자리에 나와서 류일임 위원장의 위증과 이해충돌 의혹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 옹호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고오 요한나 님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이 유족들과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그 사실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